오늘의 사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에게 미쳤다 소리를 듣는데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아요. 저는 오래전 굉장히 오래된 옛 연인이자 지금 다시 인연이 이어진 연인이 있어요. 그 연인의 집에 출장 가정 부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고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미쳤다고 손가락질 말고 저를 좀 안쓰러워해주고 위로해주시면 좋겠어요. 20대에 만났던 그 남자는 굉장히 화통한 성격이었어요. 친구들은 쉽게 말해 지랄 맞다 했지만 저는 시원시원한 모습이 좋았죠. 저는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라서 이렇게 딱딱 할 말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 좋아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누가 봐도 날라리 같은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 사람 안에 진중한 내면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가부장적인 면모는 저에게도 여지없이 해당되는 이야기였죠. 옷도 무릎이 보이는 건 하나도 입을 수 없고 아무리 더워도 짧은 반팔도 입을 수 없었어요. 뭐 싸움이라고 할 것도 없었던 게 항상 제가 잘못해서 제가 생각이 짧아서였다고 생각했어요. 저보다 4살이나 오빠였고 말은 거칠고 그랬지만 자기 가치관이 뚜렷하고 보는 것처럼 양아치는 또 아니었거든요. 제가 또 아까 말했듯이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절 같은 걸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지금이야 나이가 들고 그래서 괜찮지만 그때는 더더욱 거절도 못하고 아쉬운 소리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남자인 친구들이나 아는 오빠들이 고백하면 단칼에 거절도 못하고 우물쭈물 대답했거든요. 정말 제 남자친구가 싫고 아쉬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나 할까요? 그런 문제들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왜 입장 정리를 똑바로 안 하냐, 네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들러붙는 거다 등등 이야기들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고쳤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그래도 되는 줄 아는구나 확실하게 해야겠다 싶었어요. 아예 접점 자체를 안 만들려고 꼭 필요한 모임이나 자리가 아니면 남자들 있는 자리에도 안 나가고요. 친구들 만나면 어리니까 다들 놀고 싶어하니 일부러 친구들이랑도 낮에 여자들끼리 커피 마시는 거 아니면 안 만났어요. 남자친구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래도 화는 내도 때리거나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많이 부족했죠. 친구들은 네 남자친구 정신병자 같다 빨리 벗어나라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안 만나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말이 좀 거칠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 건데 친구들은 다들 제 남자친구를 싫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래서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랑도 멀어졌어요. 연애를 한 6년 정도 했는데 저한테는 거의 첫 남자친구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에 남자친구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냥 다 거절 못해서 만난 거죠. 좋아서 만난 건 이 사람이 처음이었고 제 첫 외박, 첫 키스, 첫 사랑 모두 이 사람이어서 당연히 결혼할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고 남자친구는 돈도 모으고 착실하게 살아가는데 저는 대학도 안 나오고 그냥저냥 평범한 회사에서 격리를 보는 정도여서 돈도 없었죠. 집에서 뭘 지원해줄 성격도 안 되고요.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너가 뭐라도 해온다고 해야 내가 결혼 이야기를 할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좋은 직업에 돈도 꽤 벌고 집도 괜찮았거든요. 참 저를 발전시켜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자격증이라도 준비해봐라 어째라 이야기했지만 제가 부족하기도 하고 여유가 없어서 뭘 더 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열심히 했으면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지쳐서 떠나가게 된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집에서 결혼을 원하고 자기도 늦지 않게 하는 게 목표인데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요. 못 헤어진다고 나 버리지 말라고 결혼해도 좋으니까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했는데 바로 내팽개치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천천히 자신과 멀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갖게 해준 다음에 그 사람이 아이가 생길 쯤 완전히 헤어졌어요. 와이프분께도 죄송했고 아이한테도 미안해서 제가 마음을 정리하겠다고 했었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는 정말 사람이 아닌 것처럼 1년 동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술도 먹고 병원도 실려가고 그랬었죠. 어느 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고요. 돈도 없고 직업도 바닥에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요. 집에서도 나이만 꽉 차고 해줄 게 없는 딸이니 어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집에서 나왔어요. 엄마도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결혼한 남자랑 헤어지지도 못한다고 많이 속상해하시고 싸워서 사이가 멀어졌거든요. 그렇게 집에서 나왔는데 회사도 그만두고 나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공장에서 일도 해보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도 제 입에 풀칠을 할 정도는 됐어요. 여유롭진 않아도 외롭지만 혼자서 잘 챙겨 먹고 간간히 연락 끊겼던 친구들도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요. 파출부 일을 했었는데 사무실에서 실장님이 저한테 혹시 입주 가정부나 고정가정부 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어떤 분이 꼭 저한테 일을 맡기고 싶다 하셨는데 거기서는 고정으로 할 사람이 필요하대요.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인데 어디에 파출부 나갔을 때 저를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월급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집에 돌아오고 주중에는 입주도우미처럼 일을 하기로 했어요. 출근해서 얼굴을 보니까 뭔가 익숙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남편이 바빠서 자주는 못 오고 그런다고 하시는데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서글서글한 눈매에 친절하신 분. 근데 저녁을 차리고 남편분이 오고 나서야 알았죠. 이 집이 그 사람의 집이라는 거려. 아이가 막 생길 때쯤 헤어지고 저와 완전 단절에다가 저도 잠수를 타서 몰랐던 건데 익숙한 듯한 얼굴이 와이프였던 거예요. 시간이 15년이나 흘렀고 아이도 둘이라는 건 몰랐으니까 얼굴 보니까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녁만 치우고 집에 돌아가 봐야겠다면서 사무실에 말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먹고 치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슬그머니 주방에 오더니 보고 싶었다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두겠다고 내가 잘 말한다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면서 제 손을 꼭 잡더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냐고 하더라고요. 저희의 인연은 끝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저와 함께 했던 20대가 너무 그립고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서 너무 보고 싶었대요. 물어물어 수소문해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파출부를 한다고 해서 사무실에 연락해서 부탁한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괜시리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다음날 아무도 없는 낮 시간대에 일을 하는데 와서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고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다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서로 풀고 얼싸안고 울고 그랬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저도 너무 반갑고 그리웠던 사람이라서 제 마음이 너무 터질 것 같은데 어쩌죠.